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웹프로그램 기초 강좌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네 번째 강의로 웹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5강에서 6강, 7강은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전까지 저희는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HTML의 어떤 기본적인 태그 및 문서 구조화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장에서는 웹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웹 양식은 기존에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달리 이제 서버 이전의 내용들을 다시 요약을 하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에 URL 타입으로 주소를 요청하고 서버는 문서를 잘 구성해서 웹 문서로 만들어 클라이언트에 제공해주는 그 형태를 다루었다면 이번 장부터는 클라이언트 측에 있는 정보를 서버 측으로 보내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웹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웹폼의 가장 큰 특징은 웹브라우저에서 작성해서 이것을 웹서버에게 전송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카카오톡이든지 네이버 또는 구글의 페이지 또는 이것이 아이패드, 맥북의 애플의 사이트죠. 이것은 로그인 창들인데 로그인의 정보를 이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전송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 입장, 주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풋 태그에는 타입을 이용해서 그러한 형태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한 줄 문자를 입력하는 형태이고 패스워드 형태는 암호화된 형태로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비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전송할 때 쓰는 방식에는 버튼이 있기도 하고 서브밋 전송을 한다, 리셋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다시 리셋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또는 사용자의 어떤 날짜 정보의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또 이것의 숫자, 또 어떤 숫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레인지 또는 체크박스, 칼라, 파일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공통점으로 이와 같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태그, 인풋 태그에는 이 name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이 name은 일종의 어떤 변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구분된 값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키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입력할 최대 변수 속성 max length, 그 다음에 입력하는 형태의 크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 그 다음에 초기값 밸류,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공간에 안내 문자를 제공해주는 placeholder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코드에서 살펴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시멘트 블록 태그와 같이 여기에서 어떤 그 인풋의 어떤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캡션과 인풋을 묶어주는 라벨이라는 이 태그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조화된 형태로 어떤 웹폼 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정의했고요.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크롬 창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타입이 라디오인 경우
이것은 선택에 대한 부분이겠죠. 선택을 하는 타입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디오 부분이 있고 체크박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역시 방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블록 태그처럼 이렇게 라벨을 이용해서 캡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인풋 박스에 타입을 동일한 라디오 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측에서 구분하기 위한 어떤 키로서 이 애니멀이라는 네임을 공통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라디오라는 타입의 인풋 박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반면에 체크박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박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에서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풋 박스 타입입니다. 입력을 받을 때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시로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하시오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체크박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이전 라디오 박스 같은 경우는 이름에 동일한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값이 정의되겠죠. 1번인가 2번인가 이런 식으로 라디오 박스도 정의했다면 이번 이 체크박스 형태 같은 경우는 네임의 각각의 변수들이 다르죠. 이 각각의 변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다중으로 선택할 때 이 체크박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차이나, 인디아, 재팬, 스위프트의 값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러한 값들이 키와 밸류 값으로 해서 서버 쪽으로 서버에 이 값을 전송할 때 바로 체크박스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컬러를 입력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컬러를 등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HTML5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컬러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라벨하고 캡션을 이용해서 인풋 박스를 진행하는데 타입은 컬러입니다. 타입이 컬러일 때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정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인풋 박스 웹 포맷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임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쭉 진행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컬러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컬러의 색상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된 값에 의해서 이제 이 div의 태그를 이용해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그 형태를 구성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첫 번째 선택해서 그것의 결과가 이 div 태그의 id로 진행이 되도록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서 fc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은 sc 해가지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 라인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하면 sc라는 이 id에 이 컬러로부터 두 번째 컬러로부터 주어진 색상을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웹폼의 어떤 형태가 브라우저에 보여지게 되고 그것의 결과물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컬러라는 부분을 타입이 컬러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타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짜에는 date라는 부분이 있고 month라는 부분이 있고 week 또는
date time loca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date는 날짜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타입으로 초기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초기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초기값에 의해서 이렇게 그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달력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달력에 다른 것을 누르게 되면 그것의 값이 이 값에 등록이 됩니다. 그 값의 이름은 바로 d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month라는 부분을 day, month 이렇게 약자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24년 08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이얼로그 창에 8월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룬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eek를 표현할 때는 총, 저희가 뭐 1년에 52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중에 2024년 week 34번째 주다. 그러니까 이 다이얼로그 창에는 34번째 주간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의 주간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34번째 주간이다. 그럼 이것은 지금 요것을 가리키고 있죠. 요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ate time locale의 어떤 정보겠죠. locale의 정보를 표시하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의 어떤 것처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locale의 영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locale의 영역이죠. locale의 영역을 보내주게 되고 그것의 값이 여기에 이제 연도, 월, 일, 시간 또 이렇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날짜 입력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숫자에 관련된 숫자 값을 할 때 숫자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넘버랑 레인지를 이용해서 좀 더 사용자 편의를 돕는 그런 어떤 인풋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라벨을 이용해서 캡션과 인풋 박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인풋 태그를 이용했는데 이것은 넘버 태그입니다. 넘버 태그는 이와 같이 어떤 min과 max 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각각의 값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으로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서버 측에서 원하는 값의 범위가 있는데 그 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또는 적은 값을 넣게 되면 에러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넘버 타입의 인풋 태그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만일에 min과 max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것의 어떤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도라는 부분을 한번 하고 싶다. 여기 보면 이제 엔터티 태그도 있죠. 엔터티 태그가 있고 엔터티 태그에 가면 이렇게 내용이 10도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값으로는 range라는 타입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10에서 40 범위 안에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주고자 하는 정보값을 리스트 형태로 넣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어디를 참조하냐면 id를 참조하는 거죠. 이 id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d에는 눈금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템프가 지금 밸류가 12와 25와 36에서 낮은 온도, 보통, 하이 이렇게 해서 이 눈금이 각각이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의 값은 지금 해서 이제 일정한 값을 갖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을 때 좀 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형태의 타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받을 때 쓰는 정보 또는 URL 또는 전화번호를 받을 때
쓰는 정보에 대한 태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시멘트 블록 태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름을 일단은 빼놨고요. 그 다음 이메일, URL 또는 전화번호 형태의 타입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타입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이러한 인풋 타입의 어떤 각각의 답들은 그러한 범위에 있는 값을 얘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어떤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형태를 취할 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활용해서 좀 더 이 사용자의 입력 값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타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메일의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홈페이지의 주소를 취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취하는 형태 또는 이제 서치 이 형태로 받겠다 그러면 키워드 타입을 여기다 넣어두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 타입을 한번 살펴봤죠. 이 버튼 타입은 이것을 이제 전송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입력을 받아서 이 사용자의 정보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이제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폼으로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보고자 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어떤 크기의 영역,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줄수라든가 글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사용이 될 때 여러 줄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바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랩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고 안내 문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name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 영역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지금 하나의 어떤 시멘틱 블록박스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필드셋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필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테두리를 필드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필드 에어리어로 묶고 그것의 어떤 주제가 뭐냐? 레전드 범내에서 나의 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캡션 라벨을 이용해서 캡션과 인풋 박스를 묶어줍니다. 라벨을 이용해서 날짜에 데이트 형식의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제목을 이렇게 텍스트 타입으로 주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에어리어인데 줄수가 10줄 그 다음에 칼럼 문자의 개수가 총 이렇게 한 70자 정도의 너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하는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 줄 라인 넣어가도록 여러 줄을 입력을 해도 그런 형태로 해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영역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풋 박스를 타입으로 이용해서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하도록 그럼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일기가 사용자가 입력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죠. 이게 서버를 전송을 하면 이런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하나로 지금 이전에 여러 개 낱개로 보았던 것들을 필드셋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그 하나의 영역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폼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웹에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는 많은 폼들의 익숙한 폼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웹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용자가 URL을 통해서 어떤 주소를 보내서 서버로부터 어떤 웹 문서 형식으로 받아봤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정보해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웹폼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웹폼에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보내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이 폼이라는 형태입니다. 이 폼에는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액션이라는 것은 바로 서버 측에서 만든 서버 쪽으로 보내는 주소를 말하겠죠. 서버 쪽으로 주소,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포스트와 게시라는 방식이 있고, 이제 여러 아주 큰 데이터, 파일이나 이미지를 전송할 때 멀티 파트 폼 데이터라는 암호화 타입, 암호화 방식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이 폼의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이러한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기초로 서버 측에서는 이것을 키로 삼아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서만 받았다면 이제 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버로 데이터를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get과 post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 같은 것은 쿼리 스트링 형태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형태고 이 값들이 다 이렇게 브라우저상에 노출이 돼요. 이렇게 키와 밸류 형태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파라미터 형식을. 그래서 약간의 보안성이 좀 낮죠. 보안이 낮고 길이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쿼리를 보낼 때 그 물음표 뒤에다가 키와 밸류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 나열된 길이가 총 2048자 이하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보안성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조회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대부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바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풋 형태로 이렇게 파일을 입력해서 넣은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도 2GB가 할당이 되고 은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가 은닉된 상태로 서버 쪽으로 넘어갑니다. 브라우저에 이게 캐싱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또 입력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포스트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메소드 속성에다가 그 형태를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제 서버 측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 측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버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깔아야 됩니다. 아파치 서버를 깔 수도 있고 IIS 서버도 깔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파치 서버에 대해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치 서버를 깔게 되면 PHP 언어를 개발 언어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버 측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정보, 웹폼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오픈 소스인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버 측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를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축을 할 때 이제 필요한 파일들이죠.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 그 다음에 구성 파일들, 그 다음에 데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몬에서 제대로 이렇게 아파치 서버가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서버가 설치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IIS 경우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제어판에 가보면 프로그램 추가 삭제 기능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가 있습니다. 그 켜기에 보면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IIS 서비스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 정보 서비스, 웹 데몬이 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에서는 IIS 웹 데몬을 이렇게 웹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서버에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로그인 창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이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형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액션은 서버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login.php로 이 데이터를 보내겠다. 어떤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필드 셋을 이용해서 로그인 정보를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전드의 로그인이라고 했고요. 자, 혹시나 여기에 로그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전에 잘못 에러가 있었으면 다시 이런 것들을 수정하도록 프로세스, 이게 지금 개발 언어인 PH 구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 정보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키가 되어 가지고 서버 측에서 이것을 통해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와 밸류 값으로. 자, 아이디는 텍스트 타입으로 넣었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타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서브밋을 하게 되면 전송이 되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로그인 창이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인업이라고 해서 이제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죠.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 창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럼 이것이 이 값이 서버로 넘어갈 때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include해서 어떤 참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자,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뜻이겠죠. 있다면 진행을 하고 그것의 값이 정상적인지 확인해 봅니다. validate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수로 펑션 validate 해가지고 각각의 값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변환을 해서 그 값이 제대로 있는지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름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다면 그것의 정보를 넘겨받게 되고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서버 측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웹 서비스에서 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HTML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 그리고 서버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서를 구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웹 문서를 작성해서 사용자, 그런 브라우저에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또 클라이언트에서는 웹폼을 통해서 서버가 원하는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웹 서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 다음 강부터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CSS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